피투성이가 된 장모. 그녀를 살린 건 잃어버린 친딸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장정숙은 거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젊었을 땐 당당하고 또렷했던 눈빛이 흐려졌고 입꼬리는 항상 굳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이 얼굴이 누군지 모를 때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이따금씩 그녀는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놓고 울었다. 음식 맛이 없어서는 아니었다. 이유 없이 터지는 눈물은 어떤 기억의 조각을 건드렸고 그 기억은 늘 하나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연희. 그 아이는 사라졌다. 30년 전 어느 날 그녀의 곁에서 영영 사라졌다. 그리고 함께 사라진 건 장정숙의 마음 한구석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사위가 데려온 여자, 마광숙. 장정숙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싸구려 옷차림, 거친 말투, 그리고 어딘가 날선 눈빛. 처음부터 보기 싫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쾌함인지 그리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감정은 마광숙의 입꼬리 하나에도 자극되었고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장정숙은 자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아이를 떠올리는 순간마다 눈앞의 여자가 자꾸 겹쳐졌다. 사고는 그날 아주 평범한 날 벌어졌다. 장정숙은 직접 운전해 호텔로 향하던 길이었다. 하지만 교차로에 진입하자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었다. 무엇이 좌회전인지 무엇이 브레이크인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멍한 시야 속 그녀는 본능처럼 엑셀을 밟았다. 그 결과는 파괴적인 충돌이었다. 차량은 회전하며 전복되었고 깨진 유리 조각 속에 장정숙은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의식은 희미했고 뺨을 타고 흐른 피는 그녀의 목까지 적셨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는 급박하게 외쳤다. 범배형.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혈액형.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사람도 거의 없었다. 48시간 내에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는 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었다. 사위 한동석은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다. 그에게 장정숙은 단순한 장모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동시에 가장 외로워 보였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병원으로 달려온 마광숙. 의사로부터 혈액형을 전해들은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먼배형이요? 그녀 역시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고만 들었지만 이제 그 피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곧장 팔을 걷고 수혈을 요청했다. 의사들은 준비를 시작했고 그녀의 팔에서 흘러나온 피는 가느다란 튜브를 타고 장정숙의 몸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갔다. 수혈이 이어지는 동안 마광숙은 장정숙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고 미동도 없었다. 그러나 그 차가움 너머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마광숙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이 여자가 싫지 않았다. 비난을 들어도 참았고 차가운 시선에도 이유 없이 미안해졌다.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수혈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행복했다. 이틀 후 장정숙이 눈을 떴다. 피가 도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희야. 곧바로 의사가 들어왔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수혈자 간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거의 모녀 관계 수준입니다. 한동석은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마광숙은 침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다. 며칠 뒤 장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마광숙을 병실로 불렀다.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의사는 알츠하이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장정숙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품에 안긴 아이. 그 아이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웃음은 지금 마주한 마광숙과 완벽하게 같았다. 연희야. 장정숙은 흐느끼듯 말했다. 엄마가 널 그렇게 찾았단다. 마광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어릴 적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 이제야 그녀를 찾아왔다. 장정숙은 남은 시간을 느꼈다.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이름조차 헷갈릴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상속 절차를 시작했다. LX 호텔 지분, 부동산, 채권, 예금, 모든 자산 모두 마광숙, 아니 연희의 이름으로 넘겼다. 난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기억해줘야 해. 우리의 피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죄까지도. 며칠 후 신문은 일면을 도배했다. LX 대주주 잃어버린 딸을 피로 찾았다. 기적의 혈액형이 밝혀낸 가족의 비밀. 막걸리 납품하던 여인, 알고 보니 재벌 상속녀? 전국이 떠들썩했다. 마광숙의 얼굴은 뉴스와 기사로 퍼졌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 사람의 피가 밝혀낸 진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장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희미해진 눈동자에 감정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물었다. 너 이름이 뭐였지? 마광숙은 울먹이며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연희예요, 엄마. 당신 딸 연희예요. 장정숙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 피는 죄였다. 그러나 동시에 용서였다. 모녀는 서로의 피로 살아났고 기억은 사라졌지만 가족은 남았다. 세상이 잊어도 그녀는 딸을 기억했고 딸은 엄마를 지켰다. 그리고 그 손은 끝끝내 놓지 않았다.